태초에 신은 여러 생물체를 만들었다. 머리는 새의 모습이지만 몸은 인간의 신체, 날개가 달렸고, 상체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체는 뱀의 모습, 얼굴은 인간의 모습을 했고 몸은 사자의 형상이며 날개를 달고 있던 그런 생물도 있었다. 상체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체는 말의 그것과 같았으며, 하체는 물고기의 모습이지만 상체는 인간 여인의 모습을 한, 이렇게 여러 지능이 있는 생물종을 만들어냈는데, 이때 이들 통제가 사실 어렵고 귀찮기도 했어. 날개 달렸고 인간의 육신을 가진 그들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었고 전투 능력 또한 상당했으니, 그런데다 물에서 사는 물고기 인간은 바다 생물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어. 땅의 생물 중 인간의 모습이지만 네 발로 기는 형상이나 짐승의 머리를 가진 이들은 지능도 월등하지만 그 흉포함에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지. 이로 인해 서로 죽이고 잡아먹는 참극이 벌어졌는데, 그러다 온전한 인간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나마 가장 나약한 종족의 탄생, 신의 뜻에 가장 잘 순종하는 온화한 생명체, 그것이 지금의 인간이었다. 다른 종들은 살아가며 나약한 인간들과 교배하며 후대의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했다. 이유는 그들의 유전자에 그들이 태어나지 못하게끔 봉인되어 있는 상태. 인간 세상이 펼쳐진 이후 짐승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합해놓은 그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의 인간의 모습을 한 인류가 지구 행성을 뒤덮었고, 신이 준 불을 활용하여 과학을 발달시켜갔다. 그러는 중 인간들은 유전자 조작에 손을 댔고 복제의 양, 복제의 소, 이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으며 인간 복제까지 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때, 아니 한참 전부터 고대의 문헌에 관심을 갖게 된 종교가 있었으니, 그 이름 모를 종교는 태고적 머리는 새의 모습에 사람의 몸을 가진 인간과 짐승의 형태를 한 오래전 사라진 이종족을 신봉하였는데, 이 흔적은 이집트 피라미드의 벽화에 잘 나와 있다. 오래전에 자취를 감춘 그들을 이 땅에 모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이종교배와 여러 사술의 힘을 빌려 실험을 하다 시간이 흘러 유전자 공학이 발달함으로써 그 실마리가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했다. 성경 속의 뱀, 인간의 여인을 유혹하여 신의 과일을 먹게 함으로써 저주받은 그 뱀, 아담이 자리를 비웠을 당시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했던 그 뱀, 태고적 종족 중 최상위 포식자였던 뱀의 종족의 후손인 렙틸리언은 타 종족에 비해 지능도 월등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 또한 그 어떤 종보다 강인했다. 그들은 신이 만든 인간족과 교배를 금했고 그들만의 지하 도시를 건설하여 지금 현재에도 살아가고 있다. 렙틸리언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은 인간들의 실험에 흥미를 느껴, 아니 오래전에 수없이 전쟁을 치렀던 고대 종족의 형제의 모습을 재현하겠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즐겁게 바라보며 연구와 실험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인간들이 거의 오지 않는 외진 곳, 렙틸리언의 기술로 은폐되어 인간의 시야로는 확인 불가능한 그 장치를 밀림 한가운데 렙틸리언의 연구 설비를 설치하였다. 그것으로 고대 종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종교적 신념이 강했으나 이제는 정말 순수한 호기심에 과거 강력했던 이 종족을 이 땅에 소환시키려는 자들. 그렇게 실험은 시작되었다. 새의 얼굴을 했으나 인간의 몸을 가진 그 아이는 렙틸리언의 보호하에 크고 있고, 또 다른 아이들 또한 보호 아래 잘 자라고 있었다.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될 즈음 이종 교배를 시도하였으나 모습이 다른 이들은 서로를 이상하리만치 증오하였고, 특히나 뱀의 모습을 한 그녀는 인간의 몸을 가진 모든 생물에게 이해가 불가할 정도의 공격성을 띄었는데, 그치만 신기하게도 유전자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렙틸리언족에게는 먹을 것 받아먹고 그렇게 특별히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점, 본인의 종 이외에는 모든 종은 먹이에 불과하다는 거, 태고적 공룡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많은 유전자가 섞인 그녀는
인공적으로 인간과의 이종교배를 하게 되었고, 이때 이종교배는 실패하게 되었어. 그래서 또다시 reptilian족과의 이종교배가 이루어졌고, 이때 태어난 건 신기하게도 순수한 reptilian이었다. 이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던 reptilian족은 자신들의 기원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어. 이때부터 유전자 가해제를 미친듯이 하고 있는 인간 과학자에게 더더욱 협조하게 되었다. 인간의 유전자와 reptilian족의 유전자를 만나게 한 아이도 태어났으며, 상상 속의 모든 생물들과 인간의 유전자 또는 reptilian의 유전자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종족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계속되는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 중에 드디어 그녀가 태어났다. 이집트의 거대 석상의 모습, 스핑크스의 탄생. 몸은 사자의 모습이며 날개 달린 얼굴은 인간 여성의 형상을 한, 이는 생각보다 아주 온순했으며 다른 이종족들과도 잘 어울렸다. 처음에 말은 하지 못했으나 뇌파 측정 결과 인간처럼 꿈도 꾸고 식성은 거의 식물 위주로 먹게 되었는데, 신기한 것은 태어나자마자 고기를 찾았던 것에 비해 3살이 넘어갈 무렵에는 그 잘 먹던 소고기, 돼지고기를 거들떠도 안 보게 되었고, 우연히 옥수수를 주었는데 참 잘 먹기 시작했어. 그 이후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주었지.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인간의 지식을 쌓아갔다. 컴퓨터를 주었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는데, 이를 잘 받아들이고 배우는 속도가 워낙에 빨라서, 그런데다 성격 또한 온순하니 가둬두고 지내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 보였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뱀의 종족과 말의 하체를 가진 종과 새의 날개를 가진 종은 엄청난 식탐에 고기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난폭한 상태. 너무도 극과 극인 애들인데 함께 두게 되면 이상하게도 스핑크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 어쩌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야 하나? 반응을 살펴보면 스핑크스는 이 종족들에게 꺼리낌 없이 다가가거나 평상시처럼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하는 데 비해 이 종족들은 구석에서 가만히 영혼 잃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스핑크스의 움직임이 느껴지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 아닌가? 이를 이용하여 평상시 말도 잘 안 듣고 난동을 심하게 부리고 하면 스핑크스와 하루 동안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 날부터는 한참 동안은 말을 잘 듣더라. 제발 스핑크스와 함께 있게 하지 말아달라는 애절한 눈빛을 보내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건 기분 탓일까? 날개가 달렸고 사자의 몸에 앞다리는 인간의 손의 형태를 했어. 얼굴은 여인의 모습을 한 기괴한 모습. 이 신비로운 존재와 인간의 유전자를 결합하는 실험이 계속 이어졌는데 자손 번식에 번번이 실패하였다. reptilian의 유전체와 또다시 실험했으나 이 또한 실패했어. 반면에 이 종족 중 뱀의 하체를 가졌고 인간의 몸을 가진 여인은 reptilian족과의 이종 교배를 성공하여 변한 거 없는 순수한 reptilian이 나왔고, 이후 종족인 reptilian과 교배에 성공하여 태어난 아이는 외모로 봤을 때 순수 reptilian으로 보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거. 원래 순수 reptilian은 인간처럼 발음하기가 어렵다. 대화는 텔레파시로 이루어졌는데 새로 태어난 뱀 여인의 아이들은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있고 발음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다. 이 실험은 종의 보존에 큰 영향을 끼쳤으니 실험실에 그녀는 이제 reptilian과 함께 지내고 있다. 그렇게 뱀의 종족인 그녀는 나름의 자유를 얻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reptilian 연구자는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 스핑크스가 온순하고 지능도 뛰어난 것 같으니 가두는 건 옳지 않다. 가두지 말고 그만 옆에서 키워보자고. 절대 반대했던 인간족, 그러나 reptilian족은 또다시 권하더라. 이유는 즉 이랬다. 함께 지내던 뱀의 여인이 스핑크스가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외로움을 스핑크스와 함께 한다면 즐거울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도 들으니 이제는 reptilian의 압박에 그 말을 무시하기 어려워졌어. 그래서 풀려나게 된 스핑크스. 나오자마자 그렇게 좋아했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다 보내는데, 책을 읽으라 그렇게 권해도 읽지 않았던 뱀의 여인은 웬일로 스핑크스가 있는 도서관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들은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가고 싶은 곳은 대부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 기존의 실험체들과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고 있으니 도서관에 콕 박혀서 책을 읽고 있는 스핑크스는 문 앞에 마중 나왔다. 특유의 향이 그들을 서로 끌어당겼는지 아니면 인간은 못 느끼는 미세한 신호를 감지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녀들은 서로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더라. 인간에게 적대적인 뱀 여인은 reptilian에게 많은 교육을 받아 그런지 이제는 인간에게 친절하지만 않을 뿐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았고 어쩌면 그냥 얌전한 새침대기 사춘기 소녀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에 비해 전혀 다른 태도의 스핑크스는 쳐다보는 눈빛이 세상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윽한 분위기를 띄었고 이 상반된 존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 아이는 책을 읽고 있고 한 아이는 책을 읽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한가롭게 시간은 흘러가고 스핑크스와 뱀 여인은 인간의 언어와 reptilian의 언어 두 가지를 모두 구사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제법 말을 잘하여 인간과 대화할 때 농담까지 할 수준이 된 뱀 여인. 스핑크스는 예전에 그런 단계를 넘어섰고 이제는 자신들의 의견을 조금씩 표출하게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종족의 실험 멈추길 바랬어. 이유는 이랬다. 이 종족 중 자신들처럼 지능이 온전하고 성향을 다스릴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 더 생겨난다면 인류를 위협하게 될 거라 말해줬지. 연구원들은 코웃음을 쳤어. 두 팔이 멀쩡하면 다리가 멀쩡하지 않고 두 다리가 멀쩡하면 두 팔이 멀쩡하지 않은 종족들이 그런 종족들이 대부분인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느냐고. 실현 가능성 거의 없는 게 reptilian족의 보호 아래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냥 웃어넘겼지. 사실 스핑크스는 인간족에게 많은 애정을 느껴서 자신의 욕망을 참고 있는 중이었다. 갇혀있던 우리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탈출을 시도하여 자유의 몸이 되길 갈구했으나 현실적으로 이곳보다 더 좋은 둥지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았고 찾았다 하더라도 인간들의 추적을 피해 계속 이동해야 했을 테니 이런 생각은 태어난 지 3년이 지난 후 깨달았던 것이다. 이는 인간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스핑크스는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러나 고기를 계속 먹고 지냈다면 아직도 그 지저분한 작은 방에 갇혀 지내면서 사육당했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사육당하는 것은 마찬가지겠으나 인간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소통하며 책도 읽고 컴퓨터도 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오지 않았겠지. 무엇보다도 다른 이종족의 관찰은 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인간들과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 생각이 인간화가 진행이 된 모양이야. 자신이 보는 존재들이 대부분 인간들밖에 없으니 물론 가끔 reptilian도 보지만 그래도 옆에서 보살펴주는 존재들은 인간이었으니 인간처럼 느끼면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었기에 이 종족의 이종교배에 대한 위험을 말해 주었던 것이다. 이는 뱀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다. reptilian족에게 더 이상 이종교배, 자신이 reptilian과의 자식을 낳는 것에 대해 지극히 조심하자고 하였는데 이유는 이랬다. 나는 내가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으로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차갑게 느껴지더라. 태어나면 아기처럼 동물적 움직임이 보여야 정상인데 태어나자마자 체계적인 움직임과 계산된 행동, 이들은 태어난 상태에서 바로 생각을 했다는 거. 어쩌면 이 땅의 축복일 수도 있는 게 태어나자마자 생각하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 그 정도로 지능이 월등하다는 건데 외모는 reptilian족과 같았으나 지능은 달랐다.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해에 reptilian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기존 reptilian과 신체 구조상 다른 점이 있었다면 발성이었어. reptilian들과 대화 시 텔레파시를 사용하며 대화를 이어간 반면에 인간족과 대화할 때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다. 사실 reptilian족은 인간의 언어 발음이 어려워 텔레파시로 인간과 소통을 하는데 이 아이는 모두와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 3살도 채 안 돼서 갖추게 된 능력들. 왜 이종교배가 위험하다고 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인간과 reptilian을 초월하는 존재들이 태어나 그들과 같은 지위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커가면서 문제가 발생한 게
뭐 언젠가는 생길 문제였지만 뱀 여인의 자녀들은 이 종족의 이종교배와 유전자 조작에 대해 상당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다. 스핑크스와 매일 함께 붙어다니는 뱀 여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뱀의 아이들. 거의 다른 종족이라고 봐도 될 듯 서로 거리를 두는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뱀 여인에 비해 이상하리만치 차갑고 냉정한 그녀의 자녀들은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10살이 채 되지도 않은 상태의 연구원으로서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었다. 지능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 의견 자체 하나하나가 정말 오랫동안 고심 끝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의제들이었고 이제 그들은 이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되었다. 반면에 스핑크스와 뱀 여인은 무슨 걱정병이라도 걸린 건지 뱀 여인의 자녀, 이제 뱀의 아이들이라고 하자. 뱀의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경계를 하게 되었고 뭐 할 때마다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스핑크스. 원활한 연구가 목적이었던 이 조직에 정말 방해되는 두 존재는 이제 연구실 근처에 오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을 정도의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 다른 사고, 이건 이종교배하여 태어난 생물 중 스핑크스와 흡사한, 아니 어쩌면 거의 같은 종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워낙에 많은 고기를 섭취하였고 이를 관심 깊게 본 뱀의 아이는 어느 날 스핑크스를 찾아간다. 누님 하며 인간의 애교 섞인 말투를 따라하며 스핑크스를 불렀다. 아주 냉대하는 스핑크스. 누나는 왜 고기를 잘 안 먹어? 혹시 고기 싫어해? 이런 황당한 질문에 스핑크스가 말한다. 싫어하지는 않는데 별로 땡기지 않는다. 야채 먹어도 뭐 살만해. 뱀의 아이는 씩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혹시 고기 좀 줄까? 하고 물어보는데 이상하게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고 예감이 좋지 않았다. 괜찮아. 너 많이 먹어. 아까 나는 많이 먹었어. 그래도 뭔가를 자꾸 주겠다고 하는데 이상하리만치 기분 나쁜 물건이었다. 누나 또 필요한 말에 구해다 줄게 라는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자리를 벗어나는 뱀의 아이. 뭐하는 물건인고 하고 풀어보니 피가 뚝뚝 흐르는 생고기였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될 물건인데 자꾸만 식욕이 올라왔다. 수상한 이 고기 먹지 않으려 했으나 지속적인 채식으로 인해, 아니지, 인간들을 속이기 위해 채식을 택한 거지. 가끔씩 단백질 타오도 퍼 마시곤 했잖아. 맛있다고 더 달라고 해서 먹긴 했어. 살려고 버티려고 먹었다. 막상 눈앞에 싱싱한 고기가 있으니 무엇보다도 기존의 고기랑은 뭔가가 달랐다. 생명력이 넘치는 듯한 그 고기 앞에서 식욕이 폭발한 그녀는 한 입의 고기를 삼켜버렸다. 너무도 맛이 있었고 컨디션 또한 좋아지는 느낌이었어. 이후 뱀의 아이는 주기적으로 그 고기를 가져다 주었는데 어떤 고기냐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이상 증세가 나타났어. 인간 연구원에게 친밀감을 느꼈던 스핑크스는 인간의 향기에 더 매료되었다. 이상하게 오감이 많이 깨어난 느낌이었어. 인격체로 존재하는 지성체로서가 아닌 인간의 향기, 그 향이 좋았다. 그러던 중 지능이 높은 그녀는 깨달았어. 뱀의 아이가 건네준 고기는 인간의 그것이었다고. 실험체 중 죽어간 이종족의 고기. 폐기를 명했으나 일부를 모아서 스핑크스에게 갖다 준 것이었다.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으나 영악한 뱀 아이는 이 좁은 연구실에서 늙어 죽고 싶지 않았기에 어떻게 하면 이곳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세상으로 만들지 고민하던 찰나 이종족과의 소통도 되고 모든 종족과의 소통이 가능한, 그런데다 그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존재, 지능 또한 자신들이 인정할 정도로 높은 존재, 스핑크스, 그녀를 자신들의 편 아니면 인간들의 적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고 인간의 유전자가 대부분인 이 종족의 고기 맛을 보게 하였다. 이를 실천하게 된 계기는 스핑크스와 흡사한 이 종족이 탄생하여 습성을 살펴본 바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였는데 특히나 인간의 유전체가 들어간 이 종족의 고기를 너무도 잘 받아 먹었기에 그러면서 신체는 더욱 강해졌다. 채식만 했던 스핑크스를 생각해보니 자신들은 reptilian의 모습을 하고 있어 그 좁은 우리에서 자라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스핑크스는 채식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에 생각을 집중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결론은 이랬다. 3살 될 무렵부터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아주 온순한 모습의 인간들을 대했다. 이는 이 좁은 우리에서 벗어나려고 한 의도적인 행동, 자신들이 준 고기를 주기적으로 받아먹는 그녀의 의도를 반영한 절제된 행위. 그녀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어쩌면 가장 지능이 뛰어난 존재일 거라 판단한 뱀의 아이들은 그녀의 마음에 들게끔 이종족의 고기를 준비한 것이었다. 자신이 받아먹은 고기가 인간의 유전자가 대부분이었다는 거 알아챈 스핑크스. 또다시 그녀를 찾아온 뱀의 아이. 스핑크스가 물어본다. 너 나한테 왜 그랬니? 뱀의 아이가 말한다. 누나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기분 나빴다면 죄송해요. 하며 가증스럽게 입을 턴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인간 입장에서는 재앙일 수 있겠으나 지구를 사랑했던 신의 입장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일일 수 있겠다. 자신의 피조물이 또 다른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기존의 이 땅의 주인보다 월등한 존재. 예전에 만들다만 하다만 실험을 대신 해주는 기특한 아이들. 뱀의 아이가 그러했다. 예전에 일어났던 수많은 인신공양, 식인풍습은 고대 이종족의 소행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 인간의 몸에 고대 이종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봉인되어 있는 일부의 DNA 덕분에 이렇게 얌전하게들 덜 사악하게 살고 있는 거다. 아무리 인간이 악하다고 떠들지만 자기 자식에게까지 악마처럼 굴 그런 인간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종족은 다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족이고 뭐고 없을 성향들이 많았기에 그렇게 발전 가능성이 높았던 이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는 일이 자행되어 그 망나니 같은 DNA를 봉인해 놨는데 신의 봉인을 푼 인간들, 몇몇 인간과 땅속의 뱀의 후손들이 스스로 그렇게 빗장을 풀게 된 것이었다. 인간들이 봤을 때는 비윤리적이고 위험하다고 했겠으나 신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여운거리, 오히려 뱀의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축복까지 해준 상태라 그들의 지능은 더 빛을 발하게 되었다. 스핑크스 이야기로 넘어와 그녀는 이제 이종족의 고기가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이제 어떻게 행동하게 되겠는가? 교활한 뱀의 아이들과 함께 이종족의 연구와 이종교배에 대한 연구를 집중했고 이를 못마땅히 바라봤던 뱀 여인 또한 어쩔 수 없이 함께 연구를 돕게 되었다. 아무리 봐도 이 연구의 끝은 인간족의 노예화, 렙틸리언은 이를 방치할 게 불을 보듯 뻔했다. 사실 렙틸리언족은 인간족을 증오한다. 자신들의 터전에 자리잡은 인간족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이유는 외세의 침략에 대한 방패막이, 우주인의 침략에 대한 방패막이, 방어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들이 막타를 치려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 위해 외계에서 쳐들어온 심각한 질병이 있더라도 인간족이 먼저 그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 그 바리케이트 덕분에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기에 그런 가능성으로 인간족을 그냥 방치했으나 또 다른 종족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렙틸리언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종과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은 어쩌면 더 반길 일일지 모른다. 인간족보다는 이 종족이 렙틸리언과 촌수로 따진다면 더 가까운 존재. 피 흘리는 고기를 탐하는 것은 렙틸리언과 이 종족 모두 마찬가지였기에 인간보다는 코드가 더 잘 맞는 이 종족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게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인간족에게 대항할 내부적으로 침략은 점점 생겨날 조짐이 보이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예요. 이종교배 이거 윤리적으로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인간의 호기심의 끝은 없기에 혹시 게임 좋아해? 어디 안 가본데 깨지 못한 스테이지 이거 해보려고 끝까지 노력하잖아. 그때 안 풀렸던 그 문제 풀어보려고 발악을 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상상해봐. 매드 사이언티스트 어디까지 연구를 하고 싶을까? 모르는 게 있으면 과연 잠은 제대로 자긴 했을까?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를 발견해서 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면 그래도 인간의 호기심 덕분에 인간은 이 땅은 인간 다음으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 사실 모를 일이다. 처음에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겠지. 결국 이 땅에 선을 긋고 종족의 안녕을 위해 서로의 자리를 잡겠지. 그렇게 융화되어 시간이 지나가면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가진 이들은 거의 사라진 상태. 이 종족의 세상이 올 거라 보는데 기계 아니면 이 종족, 어쩌면 이 두 가지의 믹스된 모습의 인간이 인간 아니게 된 인간이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끔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들이 가끔 인간들 눈에 발견되는데 자체가 흔히 말하는 UFO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너무 길게 떠들었네. 의견이 있거나 상상한 게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줬으면 고맙겠어. 좋아요 좀 부탁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